역색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명철은 어머니 신씨가 죽고 나서 한 3년 마음속의 병을 앓았다. 아마도 그의 마음의 병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은 명철의 그 넓은 마당에서 구판이 벌어진 날이었다. 명철이 3대 독자요 애지중지하게 자란 것은 온 동네, 아니 산청군에서도 다 안다. 젊은 시절 관에서나 탈 수 있던 검정 지푸차를 용케 구하여 타고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지금의 처 유해숙을 만났다. 관에서나 탈 수 있는 검정 지푸차를 사기 위해 거금을 들였다는 소문과 함께 유해숙의 오빠가 서울에서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가능했다는 말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사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명철씨 어머니 신씨가 그가 모은 돈을 들여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얼마 후 명철이 군대를 간 뒤 늦음하기 아들을 하나 더 봐 막내 명준이가 나기 전만 해도 명철은 구씨 영감네의 황태자였다. 명철이 누나가 둘이요 여동생이 셋이다. 거기다가 아들 같은 막내 동생까지 7남매의 대가족이지만 사실 여동생들은 명철이 수발드는 것을 거의 업으로 삼았다. 명철이 깔끔하기로는 속옷까지 다려 입었다고 한다. 한 번은 그의 막내 동생 명숙이가 명철의 런닝 셔츠를 다리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그만 태워 먹었다. 그 일로 명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당시 공장장으로 있던 명철에게 혼쭐이 나서 한동안 사무실로 출근도 못했다. 그날 어머니 신씨는 장녀인 명자를 불러서 당장읍에 가서 런닝셔츠를 사오라고 할 정도로 큰아들 명철을 애지중지하였다. 신씨 부인이 명철을 귀히 여기는 것은 손이 귀한 집에서 딸만 연이어 둘을 낳았을 때 서름이 많은지라 매번 출산 때마다 아들 바라던 어른들의 보이지 않는 질시와 냉소를 경험하고 세 번째의 아들을 봤을 때 어른들이 대하는 품이 달라진 것에 남다른 감동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명철이 인물도 훤칠하고 어린 시절부터 꽤나 똑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씨 부인과 명철은 뗄 수 없는 모자지간이었다. 무엇을 하든지 아들이 원하면 다 들어주던 신씨 부인이 덜컥 암에 걸려 호련히 떠났을 때 아들도 그렇지만 아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 신씨 부인도 한 맺힌 죽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마을 꼭대기 사는 무당 엄씨가 명철의 처 유해숙에게 은밀히 전했지만 온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란봉 엄씨는 그렇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었다. 세습무여서 동네 사람들이 무당 아닌 무당으로 취급하고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지가 오래되었다. 면회 용한 젊은 무당 정씨에게로 사람들이 몰리고 나서는 더욱 초라해졌지만 마을 사람들과 그래도 남아있는 잔정이 있어서 소일거리로 간혹가다 굿을 했다. 명철이의 성격이 구씨 집안의 내력으로나 도저히 굿을 할 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마을에는 더 큰 구경거리였다. 신씨는 병을 고치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가 마을 입구에 있는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들어보니 신씨 부인이 조부의 집을 예배당으로 들였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씨 부인도 어려서부터는 예배당 다니는 야속꾼이었지만 시집을 와서 한 집안에 두 신을 모시는 게 어렵다고 하여 절에 쭉 다녔다.
그러던 차에 병이 들어 다시 예배당이나 기도원을 전전했다. 명철의 누나들의 성화였다. 어머니 병을 고치겠다고 명철의 말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소문으로 기도로 병을 고쳤다는 말에 어머니 몸만 상했다. 당시 명철이는 그런 누나들에 대하여 맹신도로 취급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신씨가 위급할 때 서울의 큰 병원에 다니면서 어머니 회복을 위해 동문서주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공장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많은 돈은 다 어머니 병구안에 소진했다. 그러고도 어머니가 낫지 않자 실망하고 집으로 모시겠다고 모시고 오던 그날, 신씨는 집안을 한번 들러보고 구시 영감하고 아들 명철이에게 몇 마디를 부탁하고는 세상을 떴다. 그날 이후 명철은 통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잃은 상심에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저 유해숙의 말로는 밤마다 장꼬대를 하는 것이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급기야 유해숙도 신경과민이 걸렸는지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왜 밥을 하지 않느냐고, 길거리에 이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굶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에야 평소에 왕래하던 모란봉 엄씨에게 털어놓게 되었다. 유해숙은 시누이들이 예배당 예수쟁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누이들은 점심을 빨리 먹고 공장에서 낮잠을 잔다고 나간 날 두 부부가 단둘이 남았다.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것이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기준이 엄마 말도 그렇고 모란봉 엄씨 아줌마? 네. 이 사람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미신을 믿고 있나? 귀신이 시대 따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매일 밤마다 잠꼬대 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어머니가 꿈에 보이는 것도 심상치 않고 한번 해보는 게 뭐 어려울 게 없지 않나요? 어머니 유언이 뭔지 알아? 제발 예배당에 착신 나가라는 거야. 나도 당신도. 사람이 살아야지요. 이미 가신 분은 가신 거고 이승에 밀어두면 안 되잖아요. 당신도 마음으로 어머니 보내드리고 또 그만합시다. 명철이 점심을 마저 먹지 않고 수저를 놓은 후 나가버렸다. 그 뒤로 유해숙은 한마디 더 했다. 길이를 잡아야 한다고 하니 저녁에 일찍 좀 들어와요. 가다가 멈춰서서는 명철이 한번 유해숙을 노려보고는 다시 돌아서서 공장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명철이는 상거리 대포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이쿠, 우리 구사장님 웬일이신가? 저 아직 사장 아니고 공장장입니다. 구영감은 이제 공장에 나가지도 않는데 자네가 사장이지, 안 그래? 맞지요, 구사장님? 친구 영수가 부엌에서 술통 몇 개를 옮기면서 하는 말이다. 삼거리 대포집은 원래 주막터를 식당으로 개조해서 쓰다가 술 손님이 많아져서 그냥 삼거리 식당이 삼거리 대포집이 되었다. 영수는 대포집 막내 아들이고 명철이 둘도 없는 친구다. 웬일이냐? 공장 사람들 회식? 공장 사람들 회식은 공장에서 하던데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응, 뭐 오늘 한잔 하고 싶어서. 혼자서? 야, 술은 대작이지. 없으면 네가 돈 내고 내가 먹어주지. 아서라, 술 장사하는 놈이 술 먹으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송씨 아줌마의 아들 타박이다. 어머니, 이놈 술 잘 안 하는 놈이 왔으니 뭔가 있지 않겠어요? 하루만 봐주세요. 술꾼이 핑계 없을까봐. 술 안 먹고도 말똥 바는 게 진짜 친구지. 아, 네네,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영수는 술안주와 잔을 2개를 준비했다. 영수가 술을 따르는 동안 문이 열리면서 명철이 아들 혜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오, 준이 왔나?
명수가 환하게 반겼다. 안녕하세요 삼촌. 할머니. 아빠 엄마가 오시라는데요. 집에 뭔 일 있나? 송씨가 근심 어린 말로 명철에게 한마디 했다. 무슨 일은요? 아닙니다. 그래 아빠가 친구하고 할 얘기 있어 조금 이따가 한다고 해. 나 집에 안 가는데? 오늘 예배당서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날이야. 지금도 늦었어. 전사님 화나시면 무서워. 나 빨리 갈 거야. 안녕히 계세요. 혜준이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워서 그런지 다시 다른 손으로 옮겨 잡더니 문을 열고는 냅다 뛰었다.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는 명철이의 얼굴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근심이 가득하다. 어머니 가지고 많이 힘드나? 사모님 같은 분이 없으셨는데 사람들이 다들 섭섭해하지만 그래도 자네는 더 할 게 아닌가. 얼마나 어머니하고 각별했나. 명철아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기운 내라. 네 어머니.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 명철 이 공장 사람들하고 마을 앞산 한풍 강산 사람들하고 다들 모여 왁자해지기 시작했다. 명철은 약한 술에 과했는지 좀 어지러워하면서 삼거리 대포집을 나왔다. 공장장님 모셔다 드릴까요? 뒤따라 나온 공장의 원료부서에 있는 김군이 세심한 눈으로 공장장을 살피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가.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공장장님. 어느새 공장 직원 서너 명이 다 김군 뒤로 나와 인사를 했다. 명철은 미안했던지 술은 달아놓으세요. 제가 내일 계산할 테니 마음껏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넉살 좀 박주임이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할 때 다른 직원들이 타박을 한다. 그러더니 다들 들어갔고 혼자 남은 명철도 집으로 향할까 하다가 나오기 전 송씨 부인의 말에 마음이 좀 걸렸다. 혜준이 엄마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해. 뭔 일인지 모르지만 혜준이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시어머니 병수발 했지. 또 시아버지한테 하는 거 봐. 그런 처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니 눈 딱 감고 말 들어. 그게 속 편하고 집안이 편해지는 거야. 혜준이 엄마가 좋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그때 명철은 사람들이 많아서 차마 구슬하잔다고 말을 못했다. 내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걸음을 삼거리 대포집 뒤 언덕으로 올랐다. 어린 시절 마구 뛰어놀던 언덕이며 그 위에 넓은 논은 그들의 운동장이었다. 그 논 위로 작은 예비당이 있었다. 원래 그 터는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던 곳인데 그 옛날 전도부인 흑씨 부인의 아버지가 그 단을 헐고 예배당을 판자로 세웠다는 곳이다. 그리고 야소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서울 큰 교회의 도움으로 벽돌로 예배당하고 사택을 지었다. 그 벽돌로 예배당을 지을 때 구시 영감도 예배당은 안 나가지만 마을에 교회 하나 있는 것이 좋다며 일꾼들도 보내고 먹거리도 보냈다. 또한 벽돌도 사서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은 야속꾼이 아니지만 신교육의 중요성을 아는지라 자녀들을 예배당에 다 보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명철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예배당 종탑까지 이르렀다. 종을 치던 기억이 떠오른다. 종을 쳐다보니 종탑 사이에 별이 초롱이 빛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기척 소리에 나와 본 황전도사가 명철에게 인사를 했다. 황인준입니다. 혜준이 아버님이시죠? 대성제지 사장님? 아 사장은요? 네 반갑습니다. 자식을 보내놓고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왔네요. 저도 모르게 그냥 교회로 왔습니다. 옛날 생각에. 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대성제지 분들이 많이 도움 주셨다고. 도움은요? 아이들은 공부 중인가요? 네 지금은 저희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이런 송구할 때가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들이 몇이나 되죠? 아닙니다 아버님. 이제 곧 아이들 집으로 갈 텐데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 그럼 우리 혜준이 좀 불러주시겠어요? 참네. 혜준이가 친구 둘을 데리고 나왔다. 아빠, 술 먹었어? 술 먹고 교회 오면 어떡해? 그 녀석, 미안하다 혜준아. 친구들하고 가게에 가서 과자를 좀 사와라. 옆에 있던 황전도사도 사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이들은 돈을 받아들고 이내 사라졌다. 미안합니다. 제가 맨정신에는 예배당에 못 오고 이렇게 약해 빠져서 술에 의지해서 왔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세요. 혜준이가 말은 저렇게 해도 아빠를 많이 생각하는 아이더라고요. 참 귀한 아이입니다. 네, 저 전도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야속하네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서 왔는데 저 예배당에는 술 냄새 풍기고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아버님. 잠깐 들어가시죠. 안 됩니다.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우리 혜준이한테 못난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갈 테니 어서 일 보세요. 참 아버님도. 그럼 기도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철은 종탑에 기대어 기도를 하는 찰나에 아이들이 와서는 고맙습니다. 혜준이가 친구들 사이 원망의 눈빛을 하고는 이내 사라졌다. 미안하다 혜준아. 그렇게 속으로 아들에게 말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 모았다. 하나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옆에 명철이 저 유해숙이 와 있었다. 집으로 가요. 언제가 좋대? 뭐가요? 굿하겠다며? 당신 마땅치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술 기운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유해석은 뒤를 힐끔 돌아보며 예배당 탑 꼭대기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명철이 팔짱을 꼭 끼었다. 명철도 뒤를 돌아 그 종탑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유난히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밤이었다. 이 사람 누가 봐? 밤에 누가 봐요? 이런 날이나마 당신하고 데이트하죠. 명철도 싫지 않은지 무심하게 걸었다. 나를 잡아. 그래도 되겠어요? 고모하고 혜준이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누나들이야 칠과 외인이고. 아니 개념치 말고 명지하고 명순이는 말하면 되겠는데 명숙이 고곳이 지독하여. 그래도 나도 그렇고 엄마도 편하게 보낼 수 있다면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명철은 괜히 뒤가 시리다. 그 후로 사방에 손이 없는 날, 즉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는 날이 음력 6월 19일이라고 하고 모란봉에서 연락이 왔다. 꼭 한 달 뒤에 구술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명철 마당에 왁자한 사람들이 갖가지 요란한 푸닥거리 도구들이 질비했다. 엄씨의 굼땅을 옮겨놓은 듯했다. 그리고 집 입구와 사방에 유난히 많이 쌓여있는 버드나무 가지가 눈에 띄었다. 그날 그 푸닥거리는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구씨 영감은 일찌감치 집에서 보이지 않았다. 징이며 꽹가리 소리는 동구 밖까지 들렸고 혜준이 막내 고모 명숙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kup판으로 쉬는 아무도 없는 공장 사무실에서 한바탕 울고는 자리를 떴다. 불현듯 조카 혜준이가 이 난리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학교를 파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혜준이를 마중했다. 명철이 집 마당에 오색이가 펄럭이고 그 위 6월의 하늘은 맑고도 화창했다. 명숙이 삼거리를 지나 계단식 논 위에 있는 교회당 십자가를 한번 보고 고개를 숙였다. 저 멀리 혜준이 막내 고모를 보더니 활짝 웃고 있었다.